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잊곤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색과 빛,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 이 작고 소중한 창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소중한 창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빛을 더 오래, 더 맑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땐 5였는데 40 넘어가니 침침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분들은 원래부터 약간의 근시나 난시, 원시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눈의 조절력이라는 놀라운 힘으로 그 미세한 굴절 이상을 극복하며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젊은 시절의 열정과 체력으로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조절력이 떨어지면 숨어있던 문제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내 눈에 정확히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눈의 피로를 덜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시력 저하의 또 다른 주범은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우리 눈 표면은 항상 촉촉한 눈물층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 눈물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빠지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시력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경점에 가서 여러 번 안경을 바꿔도 계속 어지럽고 불편하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안경 도수가 문제가 아니라 눈의 근본적인 환경, 즉 안구 건조증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백해무익합니다. 각막염, 백내장, 심지어 망막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죠. 많은 한국 분들이 선글라스를 끼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평생의 눈 건강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외출 시, 특히 햇볕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글라스가 정 어색하다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선글라스의 약 80%에 해당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는 다크 모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흰 바탕의 검은 글씨 대신 검은 바탕의 흰 글씨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눈부심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려 글씨를 보기 위해 눈에 불필요한 힘을 더 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크모드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중 80%는 눈을 통한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80%가 사실상 눈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눈 운동법, 예를 들어 눈알을 굴리는 운동 같은 것들은 사실상 피로 해소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시력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효과적인 2가지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절력 강화 운동입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양쪽 눈으로 엄지손가락 끝을 선명하게 주시합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엄지손가락을 눈 쪽으로 가까이 가져옵니다. 손가락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멈추고 다시 천천히 팔을 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10회 이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반복하면 눈의 조절력이 향상되어 가까운 곳을 볼 때 생기는 피로감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눈물층 안정화 운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1분에 12번에서 14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책이나 모니터에 집중할 때는 그 횟수가 5회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고 건조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눈을 편안하게 감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떠서 먼 곳의 풍경, 예를 들어 산이나 먼 건물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3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해보세요. 놀랍게도 눈물층이 안정되면서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향상되는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루라이트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블루라이트는 380에서 500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푸른색 계열의 빛으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눈의 피로와 통증, 망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루라이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잠에서 깨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생체 리듬은 바로 이 블루라이트가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려 전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 눈에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력표의 숫자로 눈 건강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력이 좋다는 것과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안경을 벗고 잰 나은 시력은 나쁘더라도 안경을 끼고 잰 교정 시력이 0 이상 나온다면 그분은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굴절 이상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교정 시력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기 녹내장 환자 중에서도 시력은 1, 0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력만 믿고 눈 건강을 자부해서는 안 되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청객, 노안과 백내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노안은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증상으로 돋보기를 끼면 해결됩니다. 반면 백내장은 멀리 보는 것도 가까이 보는 것도 모두 뿌옇고 침침해지며 안경이나 돋보기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우리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겹쳐 보이며 눈이 부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평생 돋보기를 끼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잘 보게 되었다며 눈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핵경화 백내장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결국 원거리, 근거리 시력 모두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다가 병을 너무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백내장은 위치와 형태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안전한 수술이지만 몇 가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밤의 불빛을 보면 달무리처럼 번져 보이는 빛번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너 개월이 지나면 우리 뇌가 적응하여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술 전에는 백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비문증이 수술 후 선명하게 느껴져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적응하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 영양제, 특히 루테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되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의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안과 의사이지만 노안, 백내장, 안구건조증, 비문증 등 여러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제가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결국 건강한 눈물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과 질이 좋은 눈물로 우리 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모든 눈 건강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식의 빛을 나누는 것은 우리 주변을 밝히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시야를 선물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언제나 맑고 평안하기를.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잊곤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색과 빛,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 이 작고 소중한 창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소중한 창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빛을 더 오래, 더 맑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땐 5였는데 40 넘어가니 침침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분들은 원래부터 약간의 근시나 난시, 원시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눈의 조절력이라는 놀라운 힘으로 그 미세한 굴절 이상을 극복하며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젊은 시절의 열정과 체력으로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조절력이 떨어지면 숨어있던 문제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내 눈에 정확히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눈의 피로를 덜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시력 저하의 또 다른 주범은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우리 눈 표면은 항상 촉촉한 눈물층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 눈물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빠지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시력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경점에 가서 여러 번 안경을 바꿔도 계속 어지럽고 불편하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안경 도수가 문제가 아니라 눈의 근본적인 환경, 즉 안구 건조증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백해무익합니다. 각막염, 백내장, 심지어 망막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죠. 많은 한국 분들이 선글라스를 끼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평생의 눈 건강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외출 시, 특히 햇볕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글라스가 정 어색하다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선글라스의 약 80%에 해당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는 다크 모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흰 바탕의 검은 글씨 대신 검은 바탕의 흰 글씨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눈부심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려 글씨를 보기 위해 눈에 불필요한 힘을 더 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크모드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중 80%는 눈을 통한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80%가 사실상 눈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눈 운동법, 예를 들어 눈알을 굴리는 운동 같은 것들은 사실상 피로 해소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시력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효과적인 2가지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절력 강화 운동입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양쪽 눈으로 엄지손가락 끝을 선명하게 주시합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엄지손가락을 눈 쪽으로 가까이 가져옵니다. 손가락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멈추고 다시 천천히 팔을 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10회 이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반복하면 눈의 조절력이 향상되어 가까운 곳을 볼 때 생기는 피로감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눈물층 안정화 운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1분에 12번에서 14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책이나 모니터에 집중할 때는 그 횟수가 5회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고 건조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눈을 편안하게 감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떠서 먼 곳의 풍경, 예를 들어 산이나 먼 건물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3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해보세요. 놀랍게도 눈물층이 안정되면서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향상되는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루라이트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블루라이트는 380에서 500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푸른색 계열의 빛으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눈의 피로와 통증, 망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루라이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잠에서 깨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생체 리듬은 바로 이 블루라이트가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려 전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 눈에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력표의 숫자로 눈 건강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력이 좋다는 것과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안경을 벗고 잰 나은 시력은 나쁘더라도 안경을 끼고 잰 교정 시력이 0 이상 나온다면 그분은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굴절 이상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교정 시력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기 녹내장 환자 중에서도 시력은 1, 0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력만 믿고 눈 건강을 자부해서는 안 되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청객, 노안과 백내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노안은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증상으로 돋보기를 끼면 해결됩니다. 반면 백내장은 멀리 보는 것도 가까이 보는 것도 모두 뿌옇고 침침해지며 안경이나 돋보기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우리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겹쳐 보이며 눈이 부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평생 돋보기를 끼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잘 보게 되었다며 눈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핵경화 백내장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결국 원거리, 근거리 시력 모두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다가 병을 너무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백내장은 위치와 형태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안전한 수술이지만 몇 가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밤에 불빛을 보면 달무리처럼 번져 보이는 빛번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너 개월이 지나면 우리 뇌가 적응하여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술 전에는 백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비문증이 수술 후 선명하게 느껴져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적응하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 영양제, 특히 루테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되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의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안과 의사이지만 노안, 백내장, 안구건조증, 비문증 등 여러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제가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결국 건강한 눈물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과 질이 좋은 눈물로 우리 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모든 눈 건강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식의 빛을 나누는 것은 우리 주변을 밝히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시야를 선물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언제나 맑고 평안하기를.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잊곤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색과 빛,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 이 작고 소중한 창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소중한 창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빛을 더 오래, 더 맑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땐 5였는데 40 넘어가니 침침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분들은 원래부터 약간의 근시나 난시, 원시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눈의 조절력이라는 놀라운 힘으로 그 미세한 굴절 이상을 극복하며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젊은 시절의 열정과 체력으로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조절력이 떨어지면 숨어있던 문제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내 눈에 정확히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눈의 피로를 덜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시력 저하의 또 다른 주범은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우리 눈 표면은 항상 촉촉한 눈물층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 눈물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빠지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시력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경점에 가서 여러 번 안경을 바꿔도 계속 어지럽고 불편하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안경 도수가 문제가 아니라 눈의 근본적인 환경, 즉 안구 건조증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백해무익합니다. 각막염, 백내장, 심지어 망막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죠. 많은 한국 분들이 선글라스를 끼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평생의 눈 건강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외출 시, 특히 햇볕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글라스가 정 어색하다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선글라스의 약 80%에 해당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는 다크 모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흰 바탕의 검은 글씨 대신 검은 바탕의 흰 글씨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눈부심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려 글씨를 보기 위해
눈에 불필요한 힘을 더 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크모드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중 80%는 눈을 통한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80%가 사실상 눈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눈 운동법, 예를 들어 눈알을 굴리는 운동 같은 것들은 사실상 피로 해소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시력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효과적인 2가지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절력 강화 운동입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양쪽 눈으로 엄지손가락 끝을 선명하게 주시합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엄지손가락을 눈 쪽으로 가까이 가져옵니다. 손가락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멈추고 다시 천천히 팔을 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10회 이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반복하면 눈의 조절력이 향상되어 가까운 곳을 볼 때 생기는 피로감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눈물층 안정화 운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1분에 12번에서 14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책이나 모니터에 집중할 때는 그 횟수가 5회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고 건조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눈을 편안하게 감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떠서 먼 곳의 풍경, 예를 들어 산이나 먼 건물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3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해보세요. 놀랍게도 눈물층이 안정되면서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향상되는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루라이트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블루라이트는 380에서 500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푸른색 계열의 빛으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눈의 피로와 통증, 망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루라이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잠에서 깨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생체 리듬은 바로 이 블루라이트가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려 전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 눈에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력표의 숫자로 눈 건강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력이 좋다는 것과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안경을 벗고 잰 나은 시력은 나쁘더라도 안경을 끼고 잰 교정 시력이 0 이상 나온다면 그분은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굴절 이상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교정 시력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기 녹내장 환자 중에서도 시력은 1, 0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력만 믿고 눈 건강을 자부해서는 안 되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청객, 노안과 백내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노안은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증상으로 돋보기를 끼면 해결됩니다. 반면 백내장은 멀리 보는 것도 가까이 보는 것도 모두 뿌옇고 침침해지며 안경이나 돋보기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우리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겹쳐 보이며 눈이 부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평생 돋보기를 끼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잘 보게 되었다며 눈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핵경화 백내장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결국 원거리, 근거리 시력 모두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다가 병을 너무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백내장은 위치와 형태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안전한 수술이지만 몇 가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밤에 불빛을 보면 달무리처럼 번져 보이는 빛번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너 개월이 지나면 우리 뇌가 적응하여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술 전에는 백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비문증이 수술 후 선명하게 느껴져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적응하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 영양제, 특히 루테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되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의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안과 의사이지만 노안, 백내장, 안구건조증, 비문증 등 여러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제가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결국 건강한 눈물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과 질이 좋은 눈물로 우리 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모든 눈 건강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식의 빛을 나누는 것은 우리 주변을 밝히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시야를 선물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언제나 맑고 평안하기를.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잊곤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색과 빛,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 이 작고 소중한 창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소중한 창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빛을 더 오래, 더 맑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땐 5였는데 40 넘어가니 침침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분들은 원래부터 약간의 근시나 난시, 원시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눈의 조절력이라는 놀라운 힘으로 그 미세한 굴절 이상을 극복하며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젊은 시절의 열정과 체력으로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조절력이 떨어지면 숨어있던 문제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내 눈에 정확히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눈의 피로를 덜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시력 저하의 또 다른 주범은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우리 눈 표면은 항상 촉촉한 눈물층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 눈물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빠지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시력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경점에 가서 여러 번 안경을 바꿔도 계속 어지럽고 불편하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안경 도수가 문제가 아니라 눈의 근본적인 환경, 즉 안구 건조증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백해무익합니다. 각막염, 백내장, 심지어 망막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죠. 많은 한국 분들이 선글라스를 끼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평생의 눈 건강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외출 시, 특히 햇볕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글라스가 정 어색하다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선글라스의 약 80%에 해당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는 다크 모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흰 바탕의 검은 글씨 대신 검은 바탕의 흰 글씨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눈부심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려 글씨를 보기 위해 눈에 불필요한 힘을 더 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크모드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중 80%는 눈을 통한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80%가 사실상 눈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눈 운동법, 예를 들어 눈알을 굴리는 운동 같은 것들은 사실상 피로 해소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시력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효과적인 2가지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절력 강화 운동입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양쪽 눈으로 엄지손가락 끝을 선명하게 주시합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엄지손가락을 눈 쪽으로 가까이 가져옵니다. 손가락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멈추고 다시 천천히 팔을 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10회 이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반복하면 눈의 조절력이 향상되어 가까운 곳을 볼 때 생기는 피로감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눈물층 안정화 운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1분에 12번에서 14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책이나 모니터에 집중할 때는 그 횟수가 5회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고 건조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눈을 편안하게 감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떠서 먼 곳의 풍경, 예를 들어 산이나 먼 건물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3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해보세요. 놀랍게도 눈물층이 안정되면서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향상되는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루라이트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블루라이트는 380에서 500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푸른색 계열의 빛으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눈의 피로와 통증, 망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루라이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잠에서 깨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생체 리듬은 바로 이 블루라이트가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려 전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 눈에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력표의 숫자로 눈 건강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력이 좋다는 것과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안경을 벗고 잰 나은 시력은 나쁘더라도 안경을 끼고 잰 교정 시력이 0 이상 나온다면 그분은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굴절 이상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교정 시력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기 녹내장 환자 중에서도 시력은 1, 0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력만 믿고 눈 건강을 자부해서는 안 되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청객, 노안과 백내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노안은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증상으로 돋보기를 끼면 해결됩니다. 반면 백내장은 멀리 보는 것도 가까이 보는 것도 모두 뿌옇고 침침해지며 안경이나 돋보기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우리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겹쳐 보이며 눈이 부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평생 돋보기를 끼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잘 보게 되었다며 눈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눈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핵경화 백내장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결국 원거리, 근거리 시력 모두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다가 병을 너무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백내장은 위치와 형태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안전한 수술이지만 몇 가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밤의 불빛을 보면 달무리처럼 번져 보이는
빛번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너 개월이 지나면 우리 뇌가 적응하여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술 전에는 백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비문증이 수술 후 선명하게 느껴져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적응하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 영양제, 특히 루테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되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의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안과 의사이지만 노안, 백내장, 안구건조증, 비문증 등 여러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제가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결국 건강한 눈물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과 질이 좋은 눈물로 우리 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모든 눈 건강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식의 빛을 나누는 것은 우리 주변을 밝히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시야를 선물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언제나 맑고 평안하기를.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잊곤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색과 빛,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 이 작고 소중한 창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소중한 창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빛을 더 오래, 더 맑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땐 5였는데 40 넘어가니 침침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분들은 원래부터 약간의 근시나 난시, 원시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눈의 조절력이라는 놀라운 힘으로 그 미세한 굴절 이상을 극복하며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젊은 시절의 열정과 체력으로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조절력이 떨어지면 숨어있던 문제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내 눈에 정확히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눈의 피로를 덜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시력 저하의 또 다른 주범은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우리 눈 표면은 항상 촉촉한 눈물층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 눈물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빠지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시력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경점에 가서 여러 번 안경을 바꿔도 계속 어지럽고 불편하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안경 도수가 문제가 아니라 눈의 근본적인 환경, 즉 안구 건조증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백해무익합니다. 각막염, 백내장, 심지어 망막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죠. 많은 한국 분들이 선글라스를 끼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평생의 눈 건강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외출 시, 특히 햇볕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글라스가 정 어색하다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선글라스의 약 80%에 해당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는 다크 모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흰 바탕의 검은 글씨 대신 검은 바탕의 흰 글씨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눈부심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려 글씨를 보기 위해 눈에 불필요한 힘을 더 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크모드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중 80%는 눈을 통한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80%가 사실상 눈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눈 운동법, 예를 들어 눈알을 굴리는 운동 같은 것들은 사실상 피로 해소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시력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효과적인 2가지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절력 강화 운동입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양쪽 눈으로 엄지손가락 끝을 선명하게 주시합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엄지손가락을 눈 쪽으로 가까이 가져옵니다. 손가락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멈추고 다시 천천히 팔을 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10회 이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반복하면 눈의 조절력이 향상되어 가까운 곳을 볼 때 생기는 피로감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눈물층 안정화 운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1분에 12번에서 14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책이나 모니터에 집중할 때는 그 횟수가 5회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고 건조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눈을 편안하게 감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떠서 먼 곳의 풍경, 예를 들어 산이나 먼 건물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3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해보세요. 놀랍게도 눈물층이 안정되면서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향상되는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루라이트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블루라이트는 380에서 500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푸른색 계열의 빛으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눈의 피로와 통증, 망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루라이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잠에서 깨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생체 리듬은 바로 이 블루라이트가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려 전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 눈에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력표의 숫자로 눈 건강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력이 좋다는 것